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요양소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봉사 전부터 반 남자애들 중 몇 명이 봉사는 왜 가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벌써부터 노인 냄새 나냐? 이러면서 막말을 하는 거 있죠? 요양원 들어가서도 다른 애들은 조용히 봉사하는데 글쎄 걔네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니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늙어서긴 돼지시지. 할머니 엄마 보러 가야죠. 할머니는 눈을 끔벅끔벅거리며 슬픈 표정으로 그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벙어리래요. 할머니 들었으면 뭐라도 대답해봐요. 라며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막말이라니.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힘이 있는 애들이라 다들 별말을 못하고 조용히 눈치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뭐라 말을 못해도 증거는 만들 수 있잖아요. 전 핸드폰으로 몰래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동영상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헐 필은 아저씨 인성 쓰레기네. 이거 공론화 시킵시다. 네티즌들의 댓글에 수만 개 달렸고 영상에 있던 할머니의 가족들도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커졌죠. 안녕하세요. 전 피해자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할머니가 몸이 약하고 귀도 어두워서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지만 입모양으로 어느 정도는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세요. 할머니가 받았던 치욕을 생각하면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노인학대, 명예훼손, 모욕으로 그 가해 학생들 고소하겠습니다. 라며 글이 올라왔고 그 애들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만화 캐릭터 대사 따라한 거예요. 장난으로 그런 거라고요. 그게 할머니도 가만히 있으니까. 장난? 그 애들이 한 행동은 절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변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그 사건은 경찰서에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서 징계심의를 따라 철회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강제전학. 하지만 강제전학도 갈 학교에 학교장 동의가 있어야 이뤄지는데 그 애들을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서 결국 그 애들은 퇴학이라는 결말을 맞게 됐어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도 갚는다는데 걔들은 말 한 번 잘못해서 퇴학을 당했네요. 정말 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2가 된 여학생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옵설님과 옵설님 구독자분들께 조언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를 무척이나 좋아해 콘서트도 몇 번 가보고 제 방에는 온통 A의 굿즈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는 왜 그딴 거에 돈을 쓰냐며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오후 오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는 오빠의 컴퓨터로 숙제를 하려고 오빠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썼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 숙제를 하려는데 오빠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A의 안티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안티카페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티카페에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조롱이 쓰여진 게시물이 엄청 많았어요. 가입자 수도 200명 넘었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저희 오빠는 그 안티카페의 가입자가 아니라 그 안티카페를 최초로 만든 안티카페 운영자였습니다. 그때 딱 오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제 방으로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A가 나중에 사고칠 것처럼 생겼다며 싫어하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 혐오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 점만 빼면 정말 착하고 장난도 잘 치는 오빠예요. 제가 A를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안티카페를 만든 오빠, 저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한텐 같은 대학 동반내기 남친이 있는데 요즘 남친 연주 때문에 너무 정 떨어져요. 사귄 지 30일 정도 됐는데 남친이 밥을 좀 빨리 먹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만약에 탕수육 짜장 짬뽕을 시키면 자기 걸 엄청 빨리 먹어버리고 탕수육을 거의 흡입하듯 해서 저는 한 3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저는 천천히 오랫동안 먹는 편인데 남친이 빨리 먹길래 사귀는 초반에 오빠 나 먹는 속도 좀 맞춰주면 안 돼? 했더니 나는 빨리 먹는 게 습관이라 못 그쳐. 나 학생 때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많이 먹는지 몰라요. 내가 빨리 먹긴 하는데 솔직히 많이 먹는 건 아니지. 너도 먹을 만큼 먹잖아. 어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평소에 남친이랑 저랑 6-8천원 정도 되는 밥을 번갈아 가면서 사는데 그날은 제가 내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남친이 함박스테이크가 먹고 싶대서 함박스테이크 집으로 갔죠. 한 9천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친이 먹고 싶다 하고 저도 먹고 싶어서 함박스테이크 하나, 볶음밥 하나, 감자튀김 총 3개를 시켰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스테이크를 자르고 볶음밥에 있는 고기 자르고 있는데 제가 자르고 있는 동안 남친이 평소와 같이 흡입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먹던지 순식간에 함박스테이크 반절이 사라졌어요. 저도 빨리 먹으려고 함박스테이크 반절 제 접시에 두고 볶음밥을 퍼서 먹는데 그 사이에 볶음밥에 있던 고기 다 먹고 감자튀김 다 먹고 남친은 배부르다고
가자 그래서 난 아직 배 안 찼는데 배고파 이랬거든요. 솔직히 남친한테 왜 혼자 다 먹냐고 뭐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괜히 쪼잔하게 보일 것 같고 그냥 내 돈 주고 하나 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빠 나 배고파서 뭐 좀 더 먹어야겠다 하니까 남친이 저보고 너 돼지야? 난 엄청 배부른데 넌 어떻게 이거 먹고 배가 안 차? 라면서 저를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먹는 양도 그냥 보통이고 체중도 적게 나가요. 제가 뭐라 하니까 남친이 난 배부른데 너가 배가 안 타는 거 보니까 네가 나보다 많이 먹는 거지 라는 개논리를 펼쳐요. 남친 사귀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헤어져야 할까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160cm에 112kg로 누가 봐도 뚱뚱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 제가 지방 보탬을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몸매로 갖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들을 때마다 서럽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라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제대로 진상 손님을 만났습니다. 대가족 단위로 외식 나온 손님들이었는데 그중 할아버지가 테이블 세팅하고 있는 저에게 아가씨 너무 쪘다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제 몸을 보면서 질겁하듯이 손사래까지 치셨습니다. 순간 인신공격과 함께 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걸 느끼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찬물을 머리에 끼얹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표정을 찌푸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또 그러더군요. 젊은 나이에 살찐 건 네 몸을 방치하는 거야. 쟤야 쟤. 아가씨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이어트 해. 목이 너무 안 좋다. 어떻게 어르신이 그런 치태를 부리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히려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니도 그래 맞아 좀 빼야겠다 아가씨 보기 흉해 하고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살의 엄격한 가족인지 하나같이 말랐던데 어떻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심장만 쿵쾅쿵쾅 뛰어서 당장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는데 못 갔게도 서빙이 저 하나뿐이라 벨이 울리면 그 진상들 테이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에게 한마디씩 하더군요. 대충 제 몸을 보며 와 어휴 하며 감탄하기도 했고 둘 낳은 자기 며느리보다 더 쪘네. 혹시 피자나 통닭 같은 거 자주 먹어요? 제가 느낀 건 오지랖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곤욕스러웠지만 한마디도 토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주방 안에 계셨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인 입장으로서 손님은 왕이기에 더더욱 그럴 수 없었고요. 그러던 중 반찬 리필을 해달라기에 반찬을 가져다주고 돌아섰는데 제 뒤로 음식장 사면서 저런 애 왜 쓰나 모르겠네? 밥맛 다 떨어지게 저 몸 보면서 저렇게 될까봐 어디 맘 편히 먹겠어?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듣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더니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저를 다정하게 잘 챙겨주신 사장님까지 욕보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났어요. 이쁘게 잘 낳아줬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오열하면서 사장님께 가서 일 못하겠다고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듣고 화나셔서 앞치마 풀고 그분들께 가셨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큰 분쟁 소리가 들린 걸로 보아 저희 사장님 성격에 그분들께 뭐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울음 가라앉히고 세수하고 나왔더니 그분들은 이미 가고 없었고요. 사장님은 화난 표정으로 계셨는데 들어보니 본인들이 내쫓겨줬다고 음식값도 안 내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기로 사장님께 감사하고 죄송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제가 살찐 게 남들이 보기엔 많이 거북할 수도 있죠. 근데 상처받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도 제 집에 가면 귀한 딸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살이 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닙니다. 우울증 때문에 폭식을 반복해서 살이 60kg 이상 불었습니다. 저 혼자 살 빼기도 쉽지 않고 가뜩이나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스스로가 힘든데 굳이 상처 주는 말로 보태야 하나 싶어요. 세상이 너무나 겁나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썰입니다. 오늘은 소름 돋는 스마트폰 사기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때는 2012년 최은진이라는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우지연이라는 여성에게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위사였던 우지연 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배 의사였죠. 이 의사 언니는 최은진에게 말합니다.
너무 착하고 멋있는 선배인데 자꾸 나한테 소개팅 해달라 그러는 거야. 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소개받을래? 라고 얘기하며 최은진 씨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소개팅 날짜를 잡은 최은진 씨. 그런데 소개팅 당일날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며 위서 언니가 연락을 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선자 없는 소개팅이 시작되었는데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 보니 코드도 너무 잘 맞았고 그러면서 술도 같이 한잔하게 되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두 사람은 사귀게 됩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성은 최은진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진아, 너가 너무 좋아. 부모님들께 서로 정식으로 허락받고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싶어. 청혼을 한 거죠. 그러는 와중 최은진 씨는 인승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빨리 부모님께 인사하자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은진 씨는 그런 남자의 행동에 더욱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최은진 씨는 남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문자를 받게 됩니다. 최정한 미끼야. 문자와 함께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변심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몸이 많이 아프니 여자친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난 걸까요? 최은진 씨는 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라진 그쯤 최은진 씨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미사 언니인 우지원 씨 또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최은진 씨는 바로 미사 언니가 일한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지원 씨를 만나 본인의 남자친구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지원 씨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누군지 알죠? 저 최은진이잖아요. 언니랑 채팅했던 최은진? 누구신데 지금 이러시는 거죠? 왜 갑자기 우지원 씨는 최은진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사실 최은진 씨가 우지원 씨를 알게 된 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미사라는 직업 때문에 늘 바빴던 언니, 채팅 속 얼굴과 이름은 우지원 씨가 맞았지만 실제 우지원 씨는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 우지원 씨의 사진과 정보를 도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당연히 도용한 미사 언니가 소개해준 같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자친구 또한 가짜였습니다. 병원 때문에 늘 바빴던 남자친구는 병원 일을 핑계로 여자친구였던 최은진 씨에게 돈을 자주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자가 가져간 돈만 수백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최은진 씨는 드디어 이상함을 눈치채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의 이름 또한 거짓말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최은진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성 피해자들이 더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미서 언니가 남자친구였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여자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 어플에 올려놓고 여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해진 뒤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까? 라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팅에 직접 나가는 방식으로 사기를 쳐왔던 거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이 남자에게 최은진 씨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성에 가려 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전 11살의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스파에 겨를도 없이 장사 치르고 형제도 없는 탓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삼촌이 저를 걷어서 키워주셨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삼촌이 장가를 가시면서 제가 사는 곳이 문제가 되었지만 숙모가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라 여태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와 숙모는 너무 죽이 잘 맞고 제가 중2 되던 해에 임신하셔서 고등학교 시절엔 동생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았죠. 제 양육비, 대학자금, 결혼자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충분하다고 삼촌이 그러셨고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나섰던 작년 5월 삼촌이 제게 결혼 준비하기엔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너희 부모님 목숨값이라며 제게 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삼촌은 그간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엔 손도 대지 않으시고 본인 돈으로 저를 거두신 거였어요. 제가 어찌 그 돈을 다 가져오나요? 전 그동안 모아놓은 돈만으로 결혼자는 충분하니 나중에 정말 큰일이 생기면 삼촌께서 지니고 계시다가 정말 자식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 써달라고 맡겨놓고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전 3살 많은 직장 동기야. 약 2년간 연애를 했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랑은 계속해서 결혼을 이야기했고 결혼을 해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쯤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는데 제가 모은 돈이 7천만이었던 반면 신랑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8,500만 원으로는 서울 아래 전세는 꿈도 못 꾸고 반전세를 살거나 대출을 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결혼 얼마 전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신랑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역할 분담도 꽤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약 한 달 전 제 생일을 기점으로 신랑이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퇴근도 같이 하지 않고 자꾸 술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오며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작은 방에 들어가 따로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우연히 제 카톡을 보고 숙모께 맡겨놓은 2억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남편은 그걸 신우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는 제게 득달같이 전화를 한 거죠. 그 돈을 왜 그 집한테 맡겨두고 오냐며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돈, 대학학비, 학원비, 가을비 어디 모자랄 것 없이 삼촌하고 손목해서 해주셨어요. 그 돈 당연히 드려야 할 돈이고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안 욕심내는 내 부모님 목숨값 왜 남편하고 신우가 욕심내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니 넌 또라이야 진짜!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퇴근한 신랑을 붙들고 이혼하자 한 소리 했는데 신랑에게 돌아온 첫마디가 고아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혼? 엄마 말이 맞네. 본데 없이 자란 사람이라 이혼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을 갖고 나랑 결혼한 거고 내가 우습지? 물론 결혼 전에 큰돈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삼촌 내게 드린 부분에 대해 신랑에게 오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신랑과는 무관한 돈이고 신랑을 알기 전부터 존재했던 돈이며 그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참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고아인 저는 이혼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